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오늘 3월 24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보고요. 어제 시장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어제 영상은 좀 못 드렸는데 뭐 사실 뭐 큰일 난 건 아니니까. 오늘은 사실 전략 후강으로 시장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좀 잠깐 좀 들어보시고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그 얘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미증시 조정의 이유는 뭐 사실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될 우려, 독일이 한 달 동안 또 다시 재봉쇄에 나선다, 이런 얘기들 들리니까.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휴양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조금 이르게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고요. 물론 차익의 빌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안 올랐으면 그런 얘기 나와도 떨어질 게 없어요. 왜? 신선하진 않으니까.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조정의 빌미를 그런 식으로 준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성장주하고 가치주 섹터를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가령 미국 시장에서도 이쪽 섹터가 좀 요 며칠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야 되는 또 얘네들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오늘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 22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았는데, 또 관련해서 먼저 튀어 올라간 애들이 있는데 걔들 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못 오른 뭐 한두 개 정도 또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고, 여전히 또 바닥주들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행이라고 그러네요, 바닥주 투자가. 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네. 바닥주에 시간 투자해야 된다고, 이게 아주 유행이 돼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방송도 많이 하신다고 하대. 자, 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보실래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0.9 떨어졌죠. 그런데 이미 이전 고점 넘어서, 이거는 그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고르기 정도라고, 전고점 뚫은 다음에 숨고르기.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거는 최근에 미국의 미국채 10년물, 물론 경기 회복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이건 오르는데, 제가 지난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신선하지 않다. 지난 2월 달에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일별 확진자 수인데요. 2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빠집니다. 10만 아래로 딱 떨어집니다.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가. 그때서부터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 1.75 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2% 수준까지 뭐 계속 점진적으로 오를 건데, 지난 월요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게 신선하지 않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뭐 1.7이 신선합니까? 1.72가 신선합니까? 1.75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선합니까? 하나도 안 신선하다. 1.8도 넘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새로운 구간에 또 진입을 해야, 그래야 좀 신선한 건데,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 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보세요. 압축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금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5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신선하지는 않죠. 다만 독일이 다시 1개월 동안 재봉쇄나, 유럽은 조금 그래요. 우리랑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보시면, 우리는 지금 300명대로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이나 뭐 중국 쪽이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흐름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련해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뭐 크게 흔들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견조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전날에 얘네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반도체 라인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 파운드리 진출한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급등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오늘 이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하고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크게 안 올라요. 근데 그동안에 은행주들 올랐던 애들이 차익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정유라든지 그 다음에 소매 그리고 뭐 크루즈 여행 뭐 이런 애들도 차익 물량이 나왔고 항공주 라인들도 차익 물량이 나왔고 건설 기계 뭐 이런 쪽도 차익 물량이 나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이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예.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반전이 나오면 저는 비중을 조금 여러분들 차익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엑손모빌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오르면 뭐 차익 실현 뭐 그동안에 많이 먹었으니까 하셔도 돼요. 다만 전날에 많이 빠진 애들을 보니까 뭐 항공주들이나 크루즈 이런 애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호텔 소매 업체들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오히려 거꾸로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보십시오. 네. 자 그럼 한국 시장으로 와서 어제는 뭐 했느냐? 뭐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익 물량에 대해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약간의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시 사드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가만히 보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할 것 같아.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어제 들어갔을 때 오늘은 개인적으로 갭 하락 정도 출발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초반에 약간의 갭 상승을 보이고 초반에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전강 후약이 나와요. 근데 오늘처럼 미국 시장이 빠지고 해서 갭 하락 출발하잖아요. 그죠? 갭 하락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전략 후강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 들고 있든지 아니면 기다렸던 저가 매수를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왜? 신선하진 않아. 이러면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뭡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조만간에 오겠죠. 이거는 제가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작년 2020년에 계속 좋았던 섹터들이 있어요. 그 주가도 엄청 올랐지. 작년에 뭡니까? 작년에 한 해를 주도했던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1등 주들이 대부분 다 그쪽이죠. 성장주 다 이쪽입니다. 그죠? 근데 걔네들이 실적 올해 정말 이런 최대 실적을 작년에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개인적으로 아마 이 실적 얘기 나올 쯤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뭐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2022년에 20년에 작년에 죽쓰고 2021년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이게 뭡니까? 대부분 이게 포스트 코로나 가치주들 뭐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섹터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쪽을 계속해서 오늘 저가 매수한 종목군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좀 이따 한번 공개해 볼게요. 뭘 했는지. 그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누워있는 중입니다. 이러면서 좀 있으면 이제 4월로 넘어갈 것이고 실적 얘기 슬슬 나올 것이고 조금 지나면 5월 공매도 재개가 이제 슬슬 나오게 될 겁니다. 공매도 재개되면 실질적으로 그때서부터는 영향받는 종목군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시장이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언제 받을지는 조금 뭐 아직은 아니고 그죠?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가 상당했습니다. 예, 뻔한 거죠. 뭘 샀는지도. 예, 이 부분 한번 잠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전이 나왔다. 근데 오늘 코스닥에서 좋았던 애들, 뭐 개별 종목군들이 지금 종목 장세를 약간 이루고는 있는데 뭐 연속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담스럽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라인이 좋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건 삼성전자인데요. 왠지 삼성전자는 8만원을 깰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깨지라고 생각하고 빨리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지겨워요. 8만원에서 뭐 지렁이도 아니고 예, 지렁이 같죠? 네. 아니 이전에 작년에는 뭐 거의 드라곤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지렁이에요. 예, 삼성전자가.
그죠? 예. 그래서 저는 8만 원이 깨지는 게 삼성전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증시를 살리려면 솔직히 한번 여기서 굵직하게 한번 깨져야 돼요. 그래서 8만 원 초반에서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7만 원대 중반에서 확신을 갖고 매수가 들어와야 장도 오르고 뭐 그런 분위기로 외국인도 아마 그때쯤이면은 뭐 자금을 쏟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SK하이닉스도 아직도 저희가 고가에 매도한 14만 5천 원 전후를 회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SK하이닉스를 다시 매수하니? 안 해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인텔이 22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오늘 급등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코미코 같은 애들도 뭐 급하게 좀 올랐고요. 그죠? 코미코 같은 애들도 급하게 올랐고 뭐 있어. 뭐 인텍플러스도 오르고 그죠? 뭐 또 뭐예요? 뭐 유진 테크도 오르고 막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싶은 종목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원익 IPS. 물론 얘들은 바닥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그죠? 하시면 됩니다. 원익 IPS는 지금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원래 메모리 장비. 근데 이제 작년부터 파운드리 장비 쪽에 매출 비중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2020년 대비해서 파운드리 쪽은 거의 5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도 그죠? 평택에 제2공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러고 이쪽에 그죠? 그리고 또 저 어디입니까?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원익 IPS 수에도 상당 부분 예상이 되고 또 올해 실적도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는 이쪽에 좀 이쪽을 좀 좋아해 하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지. 원익 IPS의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거의 16만 8천 주로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융 모두 다 매수.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 구간이 대략 한 이쯤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5만 5천 원 이상을 한번 열고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일전에도 했던 하나마이크론인데 여기서 이제 볼 건 뭐냐면 하나마이크론이 우리가 했던 게 5,000원대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지난 7월달, 8월달에 하나마이크론, 뭐 테스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여기에서 했습니다. 5,000원, 6,000원대 해가지고 지금 13,000원대 올라왔는데 얘도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기존의 어떤 성장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 그 3사를 한번 보시겠는데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LG화학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LG화학을 지난번에 여기서도 매수를 안 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21선 부근에서도 매수를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야.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왜? 불확실해. 불확실해. 테슬라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자체 뭐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겠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좋은 얘기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착해진 거는 가격이 착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보면 뭐 그렇게 착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지금 LG화학 시가총액이 55조입니다. 55조. 55조짜리를 10%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 밑바닥이 한 2조짜리 회사를 10%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계산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급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오르는 거예요. 가격은 싸졌는데 이거는 LG화학이고 이건 삼성 SDI입니다. 3사들 중에서 내용은 얘가 지금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들 종목이 개인적으로 한 3에서 5%씩 올라도 사실 누가 말 못합니다. 왜?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못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 오늘 20만원 아래에서 저가매수 들어오면서 살짝 나왔습니다. 굉장히 가격 메리시 있죠. 이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가격이 일전에 지난 1월 달에 1월 첫 거래일에 시작했던 바로 그때가 바로 요 가격입니다.
뭐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좀 늘어지는 쪽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도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그죠?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성장주들, 물론 흐름이 다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힘발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 소비, 뭐 항공주들도 있고 그 외에 가치주들, 그동안에 올랐던 뭐 은행, 뭐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에 있는, 그죠? 반대 섹터에 있는 테슬라나, 자 이거 테슬라입니다.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올라주잖아요. 물론 반등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제가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 매도할 기회로 삼으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한번 보실래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앞전에 물렸던 사람들 올라오면 매도할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못 올라오고 있죠. 그죠? 세게 끌어 못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래요? 애플, 이건 애플입니다.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쪽 가치주들, 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애들이 좀 빠지니까 얘네들이 올라줘야 되는데 얘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 크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금리는, 장기물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발목은 어찌됐든 좀 작게 될 것이다. 다만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느냐인데, 그죠? 사실은 내성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실적,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좀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왜?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좋아진다라는 얘기,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난다라는 얘기. 어차피 시간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벗어나나, 한 달 뒤에 벗어나나, 6개월 뒤에 벗어나나, 1년 뒤에 벗어나나, 어차피 시간 아닙니까 이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유동성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을 시장은 염두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쪽에서 한번 주목할 종목군들을 한번 봐드릴게요. 먼저 제가 대한항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제가 24일, 오늘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다. 나는 오늘 이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대한항공 주식을 사들일 거라고. 물론 오늘 수급이, 개인 투자자 수급이 많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좀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25만원을 저점으로 보고 있고 25만원 아래는 뭐 더 땡큐고요. 25에서 26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기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제주항공도 있었어요. 제주항공은 어떻게 했느냐. 제주항공은 오늘 개파락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가부터 추가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22만원에서 22,000, 24,000원 구간은 뭐 차근히 계속 사모을 생각이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할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진에어 보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에어도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해서 밀렸습니다. 물론 차익할 분들은 조금씩 차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이쯤 오면 정말 땡큐예요. 장중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 주식은 여지없이 밑꼬리가 달린다는 것도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지난 월요일날 야간반상회 때도 이 종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뻔한 승부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라고. 그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 회원님들 그러시더라고. 막 유튜브 여기저기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바닥주들, 우리가 하는 바닥주들을 막 사가지고 시간 투자하라고 얘기들 많이 한다고. 그죠?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변해야 되지만 주식 전문가들도 좀 변해야 됩니다. 이런 투자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안 해봐서 할 줄 몰라요. 근데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바닥주도 투자해서 시간 투자도 좀 해보라고 얘기하고, 뭐 단타, 단기 매매 이런 거 말고. 자, 아모레퍼시픽은 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사들이시라고 그랬어요. 고점을 뚫을 거라고 해서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 대장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입니다. 그러면 야,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계속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모레지는 어떻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뚜껑 열었는데 얘는 못 열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콜마
홀딩스도 있죠. 한국콜마가 먼저 올랐고 한국콜마 홀딩스는 뒤이어서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신세계 인터나 이거 신세계 인터 보십시오. 오늘 신세계 인터 다시 올랐습니다. 연기금은 쉬지 않고 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드렸고요. 쉬지 않고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제가 해드린 애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 난 계속 고하는 거지 뭘. 코스맥스 계속 고하는 거죠 뭐. 코스맥스도 잘 가고 있죠. 그죠? 코스맥스 오늘 수급들 보십시오. 최근에 뭐 좋습니다. 계속.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신세계, 롯데쇼핑, 호텔신라 같이 먼저 올랐던 애들, 그죠? 호텔신라 빼고 아마 롯데쇼핑이든 신세계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사이에 저점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거는 요즘에 이제 호텔신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벌써 반년 전부터 계속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한두 달 전에도 계속 사시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9만 원을 뚫으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9만 원 뚜껑이 열리게. 뭐 파라다이스 오늘 전략 구강으로 돌아갔는데 시장이 어제도 급락을 하고 뭐 오늘도 뭐 변동은 약간 있었지만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원랜드 마찬가지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할 종목 GS 리테일. 이거는 제가 바닥주로 최근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바닥주로 관심 제시를 다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이 GS 리테일의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수급 주체 중에서 5개만 딱 추려. 개인, 외국인, 기관, 개, 이 개들 중에서 투신하고 연기금을 가로를 열고 포함을 시키면 돼. 이 5가지 주체들만 딱 보시면 됩니다. 10개 이상 거 봐도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돼요. 그냥 얘네들 보시면 돼. 그래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500억짜리, 1,000억짜리 뭐 이런 애들 빼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갈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 또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GS 리테일. 이 종목이 무슨 성장주 라인 이런 게 아니죠. 아시겠지만 가치주 라인에서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복소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지금 아직까지 밤 10시란 말이에요. 이 하이트 진로 한번 보실까? 하이트 진로. 자, 굉장히 오래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하이트 진로를 35,000원 아래에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근래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누군가는 계속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올라도 개인 투자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이 팔았죠.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직전 라인은 곧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근히 가시면 돼. 차근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골프존을 매수하셨던 분들, 제가 골프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주식은 제가 물렸던 주식이에요.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들을 7만원 아래에서 샀다가 이게 6만원, 5천원도 깨져 6만원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졌어. 아무 일도 없다라고 했어요. 난 손절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스물스물 올라오셔서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완전히 용됐습니다. 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 주식 제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흐름으로 가시라니 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지. 어떤 주식이든지 확신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대건설 기계 같은 거 아직 보유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현대건설 기계 사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죠. 우리들의 리그는 여기서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더 가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들의 리그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또 여기서 확신이 없던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삼성전자 얘기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지지부진하죠. 솔직히 좀 깨져야지 시장도 살리고 삼성전자 매수에도 들어올 것 같아. 2차전지 배터리주들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지금 누가 사겠다라고 안 해요. 가격은 싸졌는데.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물론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 저는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지금 그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 기계 같은 애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가치주 섹터에서 제가 뭐 현대건설이니 그죠? 현대건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뭐 큰일 났나? 없어요. 어찌됐든 참 오늘도 어제도 견조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건 아마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속성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일부 종목들 제외하면, 그래서 저는 좀 잦은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낯선 종목군들을 많이 건드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건드린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종목군들, 아마 내가 꾸준하게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여러분도 아마 선수 됐을걸? 그죠? 아, 이 종목은 한 이쯤 떨어지면 저가면서 들어오고, 요 안에서 놀고 여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가고 있고, 어찌됐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거고, 수급도 좋고, 시장인 변동이 생기면 저가면서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늘고 가는 것이고,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익숙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장 경계하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종목을 매매하고, 매일 새로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스토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 보고, 그죠? 그냥 싸다는 이유, 그죠? 그냥 급등하고 있다는 이유, 오늘은 이런 이슈로 오르는 이런 테마주라는 이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그죠? 진득하게 새로운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 제가 어제 시장인 변동이 생기면 오늘 저가 매수를 할 것이다. 뭘 할 거냐? 어제 회원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새로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 종목을 저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애들도 오늘 하루 어떻게 됐는지, 오늘 개장 이후에 개파락해서 밑골이 쭉 달리면서 올라온 그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 우리의 리그, 나만의 리그와 남들의 리그는 달라요. 내 친구가 가는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응? 예. 지금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괜찮을까요? 작년에 실적도 안 좋았는데 그건 이제 초보의 마인드인데, 턴어라운드라는 게 있죠. 작년에 실적이 최악이고, 그죠? 피해를 엄청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식을 사서 가는 거예요. 왜?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거니까. 오늘 다루지 않은 종목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알림 기능 설정해 두시고, 또 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